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답답한 남편을 둔 어떤 분의 사연을 보고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기보다는 순하디순한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단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든 지인들과의 사석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제가 흥분을 하고 화를 못 참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를 하면 꼭 남편이 계산을 합니다. 시누이도 어쩌다 한 번은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왜 매번 당신이 계산을 하냐고 해도 내가 오빠 된 놈으로서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사람은 좋아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긴 한가 봐요. 두 개의 모임에 나가는데요. 하나는 지역 정치 모임이고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 모임이에요. 친구들 모임에는 가족들을 동반해서 모이거든요. 그 모임에 가보면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놀려먹곤 해요. 남편 살찐 것 같다고 놀리고 말꼬리 잡고 놀리고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다 같이 서로 놀리고 웃고 떠들고 해서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여러 번 가다 보니 놀림의 대상이 되는 빈도수가 남편이 가장 많은 거예요. 슬슬 빈정 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뭘 어쩌냐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누가 무시하면 나도 같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이 남편 친구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어른들끼리 있을 때는 무슨 새끼 해도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장난으로라도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하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거나 말거나 남편이 깔아뭉개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으니 그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 제가 핑계대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모임을 남편도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친구 좋아하는 남편을 제가 못 나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저만 안 나갔죠. 그러던 중에 작년 2월 말쯤 남편이 금요일에 퇴근을 해서 체한 것 같다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토요일이 남편 친구들 모임 날이었는데 그 모임에도 못 가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어봐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체한 것 같다 하며 침대에 누워있길래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 끼니 챙겨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요일도 토요일과 같은 하루를 보냈고요. 월요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체한 느낌이 계속 있다길래 회사에 얘기하고 쉬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며 출근을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사무실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뭔 일인가 했더니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하고 정신없이 남편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남편 친구 얘기로 의사가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한 것이 심근경색이라고 당장 입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심정지가 온다거나 하는 응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심장의 70%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또 심장 이식마저도 고려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좀 더 빨리 오지 그랬냐는 의사의 말에 지난 금요일부터 남편이 채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병원에 와볼 걸. 아니, 토요일이라도, 아니, 어제라도 와볼 걸 하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의사 얘기로는 스텐트 시술을 해봐도 그다지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 시술을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남편을 병원으로 끌고 왔던 남편 친구가 엉엉 울더군요. 누가 보면 꼭 응급실이 장례식장인 줄 알 정도로 슬프게 울더라고요. 저도 울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근데 의사의 말로 봤을 때 인터넷상에 나오는 말로는 길어야 5년 산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오시고 남편 친구들도 저녁 때 다 들어오더라고요. 진단 얘기를 다 들었는지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보고 잠시 계셨는데 남편 친구들이 연로하시다고 댁으로 가시라고 하며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남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하듯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 한 명만 남고 돌아갔어요. 일반 병실로 옮기고 며칠간 남편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라며 남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에 남편 곁을 지켜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 친구들이 남편을 다른 병원으로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없어서 남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의사와 얘기를 해보니
텐트 3개를 넣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하면서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을 받고 며칠이 지나고 의사가 정말 반가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수술이 잘 돼서 이제부터 술, 담배 하지 말고 약 잘 챙겨 먹고 음식 관리 잘하면 된다고요. 그 소식에 남편 친구들이 그날 저녁 병원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더니 또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어찌나 울던지. 환자 병문안을 왔으면 환자와 그 가족을 위로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남편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수술 잘 됐다고 안심시켜줬네요. 그리고 남편은 며칠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러 갔더니 병원비가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있던 남편 친구에게 물어보니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병원비를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분에게 이러지 말라고 하며 남편이 알면 제가 혼날 거예요. 남편 보험 들어있어서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병원비 돌려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끝내 거절하더라고요. 보험금 받으면 남편 몸에 좋은 거 먹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남편 친구가 남편과 저를 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병원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 친구가 남편에게 무슨 봉투를 주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또 좋다고 넙죽 받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 모임 5명이 100만 원씩 모아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부담도 돼서 돌려주려고 했는데 남편 친구가 말하길 저 새끼 저거 바보같이 착하기만 해서 맨날 내가 놀리고 그랬는데 죽으면 어쩌나 했어요. 살아줘서 고마운 마음에 우리 친구들이 모은 돈이니까 그냥 재수 씨가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 친구들이 퇴근하고 다들 저희 집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남편 친구들이 남편에게 괜찮냐? 몸 상태는 어떠냐며 울먹거리는 친구도 있고 엉엉 울며 살아나줘서 고맙다는 친구도 있고 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또 남편에게 장난을 시작하더라고요. 남편 친구 한 명이 야, 내가 아는 심장 전문 동물병원 있어. 다음엔 거기로 가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는 또 아, 거기 나도 알아. 그 병원 옆에 내가 단골인 돼지부속집이 있는데 야도 심장 이식 필요하면 거기서 내가 실한 놈으로 심장 하나 빼올게. 이러더라고요. 남편 뚱뚱하다고 돼지를 빗대서 놀리는 거죠. 그 말에 남편도 같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은 왠지 남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는 남편 친구들의 우정을 알기에 남편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남편이 왜 웃기만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남편은 굉장히 피로를 잘 느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피로를 좀 덜 느끼고 해서 회복이 좀 되나 보다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걷기 운동을 하라고 남편에게 말했나 봐요. 그날부터 저녁마다 남편 친구들 중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집으로 와서 저녁 먹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욕하면서 끌고 나갑니다. 끌고 나가서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화장실에 숨어서 남편 걷기 시키려고 찾아온 친구에게 자기 없다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남편 친구에게 오빠, 탱이 아빠 아직 퇴근 안 했어요. 하면서 문제새로 화장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친구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을 또 욕하면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친구들 덕분에 남편은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남편 오래오래 살아야죠. 언젠가 한번 남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 병원에 갔을 때 내 놀림감이 사라지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다. 이런 얘기요. 예전 같으면 우리 남편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했겠지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남편 친구들 놀림감 사라지면 안 되죠. 남편이 더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늙어서까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어주길 바라고 있네요. 늙어서 꼬부라진 할아버지들이 10대들이 하는 욕을 하면서 장난치는 모습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정말 남편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 오빠들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분들이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도우려고요. 착한 남편이 답답해 보이기만 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착하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여기저기서 호구짓하면서 제 권리도 못 찾고 남한테 뺏겨버리는 멍청이는 아닌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세요.